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1월 30일 월요일입니다. 비트코인 23,800달러, 이더리움 1,640달러, 플러스 5%, 리플레이다 도지, 알트코인 플러스에 스테이블 코인에서 자금이 들어오면서 이더리움 위주의 상승세가 좋습니다.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는 주춤한 모습이었지만 나스닥 비트코인 안정되는 모습에 재상승 빠르게 하고 있고요. 솔라나, 라이트코인, 코스모스 진한 초록색으로 메인 알트코인도 상승 빠르게 나오고 있고요. 도지코인이나 리플은 메인 코인들 상승하고 마지막에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격 내려올 때마다 조금씩 모아두고 또 급등할 때 일부 현금화하는 투자 방식 필요한 코인들이죠. 연준 FOMC 25bp 금리 인상 이번 주에 드디어 발표가 됩니다. 미국 시간 2월 1일이고 한국 시간으로는 2월 2일 목요일 새벽 4시에 FOMC 회의 결과 발표가 되고요. 가장 중요한 파월 의장 연설은 FOMC 회의 끝나고 30분 뒤 새벽 4시 30분에 있습니다. FOMC 파월 의장 연설 전 연준위원들 발언 제한되는 블랙아웃 기간에 나스닥 코인이 집중적으로 상승을 한 거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번 파월 의장 연설이 중요해졌습니다. 파월 의장 작년 8월 잭슨홀에서 강력하게 긴축 시사하면서 힘겹게 올렸던 코인을 다시 바닥 찍게 한 적이 있었죠. 작년 8월 미국 인플레이션율 8% 이상인 것과 최근 6% 내려온 것은 큰 차이가 있겠지만 연준이 최근 인플레이션율 하락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중요하고요. 작년 인플레이션율 크게 상승시켰던 국제유가는 최근에 79달러, 80달러 부근에서 가격이 빠르게 하락을 안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석유 수요 감소는 하지만 중국 코로나 리오프닝의 유가 세력들도 당장에는 매도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고요. 유가는 파월 의장 어떻게 이야기할지 눈치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FOMC에서 25bp 금리 인상과 파월 의장 큰 긴축 발언이 없으며 재반등 가능성 여전히 높습니다. 2월 1일 연준 회의에서는 25bp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99%로 압도적으로 높고요. 인플레이션율 추세상으로 내려오고 있고 연준이 작년 6월 75bp 충격적인 금리 인상 이후 스케줄대로 금리 인상 단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연준을 신뢰하고 있는 모습이죠. 시장이 항상 모소하는 것은 불확실성인데 연준이 최근에는 시장 컨트롤 잘하고 있고요. 25bp만 추가 금리 인상해도 기준금리는 4.75% 되기 때문에 당장에는 안도를 한다고 해도 기업들은 장기적으로는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2월 1일 파월 의장 연설에서 연준이 장기간 고금리 유지할지 여부 확인이 필요할 듯 하고요. 연준의 생각은 1994년 여기 구간처럼 급격히 금리 올리고 인플레이션율 당장에는 잡지만 5년 이상 장기간 4% 이상 고금리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94년 당시에도 급격히 금리 올리고 1년은 주가가 주춤했지만 이후 시장 수요 줄어들면서 인플레이션율이 먼저 잡혔고요. 그러면서 2000년 닷컴 버블 전까지 나스닥 큰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1994년하고 최근 미국 금리나 인플레이션율 차이점은 파란색 여기 주가 차트에서도 보시듯이 주가 상승폭이 2000년 닷컴 버블 때 주가 차트와 매우 비슷하고요. 1994년 살짝만 오른 주가에 비해서는 너무 큰 상승이었고 금리 인상하고 주가 내려왔지만 장기 우상향 라인 여기보다 훨씬 더 높은 주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최근 나스닥 코인 살짝 반등 온 것이 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할 것이라는 생각 쉽게 할 수는 없죠. 연준이 금리 5% 만들고 양적 긴축 한다고는 하지만 시장에 여전히 풀린 돈이 많기 때문에 당장에는 반등이 오는 거고요. 장기간 연준이 고금리 유지를 한다고 하면 여기 빨간색처럼 미국 금리 유지될 가능성 높습니다. 중간중간 금리 내리면서 시장에 희망도 주겠지만 결국에는 고금리 유지를 하는 거고요. 94년은 미국 인플레이션율만 올라서 금리 인상했고 주가 하락폭도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 최근보다 크지는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주가 먼저 오르고 따라서 금리 인상하는 거기 때문에 94년하고는 차이가 있고요. 94년 이후 이때처럼 고금리 유지를 하며 미국 주식은 결국 우상향은 하겠지만 유럽이나 아시아 신흥국 경제가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죠. 고금리 유지에 신흥국들 자금이 수익률 좋고 안전한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3월 20일 연준 회의에서는 추가로 25bp 금리 인상 마지막으로 한다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월 1일 연준이 스케줄대로만 금리 인상한다면 3월에 금리 인상은 이미 선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먼저 상승할 가능성이 크죠. 관건은 5월인데 시장에서는 5월에 연준이 기준금리 5% 여전히 유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는 금리보다 미국 기업들 실적이 어떻게 나온지가 나스닥 코인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듯 합니다. 연준 고금리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등 살아남는 기업은 다시 주가
주가가 우상향하면서 나스닥 다우지수 끌어올리는 거고요. 하지만 신생 기업들은 고금리의 신규 투자도 줄어들면서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죠. 이제 2월 직전인데 S&P 500 70년 데이터 평균으로만 보았을 때는 2월 상승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 볼 수 있습니다. 3월이나 되어서 조정이 크게 나올 수가 있는 거고 5월부터 본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70년 데이터 중에서도 여기 주황색 막대 그래프가 올해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생각이 됩니다. 6월 파월 의장 연설로 단기적인 조정이 올 수는 있지만 파월 의장 어떤 얘기할지 시장이 많이 예측을 하고 있고 금리만 더 안 올리면 하락 가능성도 크지 않을 것이다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난주 빅쇼트 마이클 버리가 최근 나스닥 코인 반등이 데드캣 바운스로 아직 하락이 많이 남았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9월 하락 이후 반등해서 플러스 30% 상승했고 쌍봉 찍고 다시 하락하기까지 1년이나 넘는 시간이 걸렸고요. 이후에 나스닥 재하락 온다고 하더라도 당장에 여기 상승 초입에 있기 때문에 일부 코인들은 여전히 홀딩이 가능한 거죠. 처음 반등에는 세력 기관들 위주로 매수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지만 이후 두 번째 봉에서는 개인들 추가 진입하고 나스닥 마지막 폭락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후에 이런 바닥이 나오면 싹 쓸어 담아야 되죠. 그리고 대표 혁신주 미국 나스닥 잡주들 모아놓은 아크케이 ETF도 최근 나스닥 반등에 저점 대비 플러스 30% 상승이 좋습니다. 고점 대비 마이너스 90% 하락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차트상에서 반등이 온다고 해도 찔끔 상승을 한 거죠. 역사적인 고점 이후 버블이 없어지는 여기 차트를 보면 이때도 두 번째 하락 이후 반등이 크게 났습니다. 여기 버블 차트대로라면 아크케이 ETF는 $50 이상 상승이 날 수가 있고요. 이제는 찐 반등 오겠지 하면서 일부 투자자들 몰려오는 지점인 거죠. 2001년 차트와 비슷하게 쌍봉 만들고 다시 1년간 하락 가능성도 존재를 합니다. 아크케이 ETF가 현금 없고 혁신만 가득한 기업들 모아놓은 상품이기 때문에 연중 고금리의 시장 유동성이 신생 기업들에게는 투자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은행이 이자만 4% 이상 주는데 굳이 신생 기업에 투자해서 리스크 가져갈 필요는 없고요. 버블 차트하고 아크케이 ETF 움직이는 모습이 매우 비슷하고요. 그리고 최근 상승한 자산들은 코인하고 아크케이, 테슬라 등 개인 투자자들 많고 숏커버링으로 급등한 주식들이 대부분입니다. 정상적인 자산 시장 대세 상승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죠. 하지만 단기적인 상승이 최소 3, 4개월 정도는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몇 개월간은 스윙 투자하기에는 매우 긍정적인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브 비트코인 23,800달러 상승을 잘하고 있고요. 4시간봉으로 23,500달러 안정적인 구간 찍으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산맵을 참고로 지지저항 보면 비트코인 27,000달러까지 숏 포지션이 위치해 있고요. 소형 같은 상승세면 2월 8일장 연설만 조금만 비둘기적으로 나와도 추가 급등 가능성은 존재를 합니다. 추가적인 현물이 들어온다면 비트코인 27,000달러는 쉽게 상승이 가능하고요. 그러면서 비트코인 22,500달러 구간에 롱 포지션도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 숏 포지션보다는 롱 포지션 비중이 크기 때문에 22,500달러 여기 핵심 지지라인 무너지면 추세가 다시 하락으로 전환되고 비트코인 가격도 재조정 크게 나올 수가 있고요. 하지만 비트코인이 빠르게 하락 전환하려면 고래들이 매도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매도량은 매우 적습니다. 이제서야 본격 비트코인 대세 상승이 일어나면 비트코인 2만 달러도 여전히 싼 가격이기 때문에 고래들 매도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앞에서 중경투가 일시적인 상승이다. 숏스퀴즈로 인한 비트코인, 아크케이, 테슬라 등 상승이라는 것은 2001년 버블장과 비교한 가설일 뿐인 거고 결과는 몇 달 지나봐야 됩니다. 때문에 여기 바닥에 매수한 고래들 당장에 매도보다 매수가 많으니까 코인 가격이 상승을 하는 거죠. 때문에 비트코인 22,500달러 주요 저항성 건드리면 일부 매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안전하게 투자가 가능하다 생각이 됩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태도 도면서도 6.5% 내려오고 있고요. 지난주 4시간보 못 지켜주던 움직임보다는 일본까지 6.5% 구간 지켜주면서 투자자들 코인들 추가 매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5% 여기 핵심 지지라인 점선 구간 무너지면 2월 8일 의장 연설 이후 5.6% 검은색 라인까지 빠르게 도달할 가능성이 클 듯 하고요. 그러면서 최근 상승하는 알트코인들 보면 디센트랜드, 솔라나, 샌드박스, 엑시 인피니티, 베이직, 업텐션 코인, 이더리움 클래식까지 그레이스케일 코인 위주로 상승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승 주춤한 코인들 보면 세타뷰엘, 엘프, 아르고, 아더, 파르마체인 등 작코인으로 상승을 못하고 있고요. 메인 코인들 2차적으로 상승이 오는 거고 가격 하락에 분할로 매수해두고 가격 급등하면 빠르게 현금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비트코인, 알트코인들 최근 상승세는 좋다고 하지만 이후 하락 가능성 여전히 크기 때문에 일부 현금화를 빠르게 하면서 치고 빠지는 전략이 필요하다 생각이 되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